1972년 26살 나이에 시카고로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산 친구네 집에서 한 3주 있다가 시카고로 왔습니다. 그때의 현금을 공식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400불이었고요. 저는 또 그 친구의 오빠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400불을 그 이제 친구네 집을 주고 여기 와서 그 오빠한테 400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800불을 갖고 온 거죠. 한국에서도 제가 서울에서 큰 병원에서 간호사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이미그레이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민으로 수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년에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병원에서 우리 간호과장님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구분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때 간호사 옛날에. 그래서 이 사람은 70년대 와갖고 켄터키 애스버리에서 그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로 와 있을 때 71년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33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색시를 구해야 된다. 여기는 여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이제 우리 시어머님이 병원에 오셔갖고 미국에 들어가는 간호사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이제 71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소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한국메일, 옛날에 한국메일 있어요. 그걸로다가 이제 한 편지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 편지를 하면서 이제 나는 미국 오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결혼을 하지만 제가 LA에서 여기 시카고로 올 때 그러나 가갖고 처음 못하겠으면 LA로 오겠다. 그랬는데 이제 시카고에 와갖고 이제 그 결혼을 한 거죠. 시카고 그 교회에서 우리 이리 스트리트 다운타운 거기에서 72년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 그 아파트가 4827 노스 쉐리단 시카고.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그때 22 이리 스트리트 시카고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얻어놨는데 그 4827에 가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 김용화 지사장도 거기 살고 그 밑에 남동생도 거기 살고 또 하여튼 시카고 올드타이머들이 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시니어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 로우인컴 하우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5년을 살고 우리가 이제 731호 노스 대면에 투프렛 집을 샀어요. 열심히 저축을 해갖고 거기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인들은 별로 제 생각에는 뭐 한인들이 따로 모이는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일보에 계신 한국 분들은 이제 연말에 뭐 이제 같이 파티하고 그랬지만 교회에서 이제 계신 분들, 그래서 그때 계신 분들이 다 그 뭐 서병인 씨니 뭐 이런 사람들 올드타이머들 다 그 교회 나왔어요. 지금 뭐 여기 강정희 씨네 뭐 다 거기서 만났죠. 그 다운타운에 있을 그 교회 안에서. 저는 물론 그 사는 그 아파트에도 한인 가족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는 교회 가는 거를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지지 않고 갔죠. 매 그 썬데이에.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또 남편이 이제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 선생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저는 가서
그거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이,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거죠. 교회에서 아무래도, 네네. 시카고 한인 제일 연합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도, 네. 제가 한국에서부터 병원에서 일을 했으니까 미국에 와서도 물론 이제 병원으로 찾았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와갖고 그때는 시내 살았으니까 시내 이제 집에서 가까운 병원들에다 갔다가 다 이제 원서 가서 다 썼죠. 다 써놓고 이제 기다렸죠. 부를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 시내에서 부른 게 일리노이 메소닉 메디컬 센터라고 벨몬트에 있는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이 거기였었어요. 네, 미국의 첫 직장이. 시카고에 사는 동안은 그 병원에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73년부터 1월부터 시작해갖고 서바브로 이사 올 때까지 거의 10년을 일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시간당 4불 50 이랬던 것 같은데 4불 얼마면은 꽤 많은 돈이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와보니까 우선 들리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많이 다녔죠. 커뮤니티 칼리지 근데는. 트루만 칼리지의 그 ESL 클래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하여튼 시간을 어떻게 저녁 코스였는지 뭐 그래. 제가 일을 했는데도 하여튼 거기를 다녔어요. 저녁 코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여기서 옥턴 칼리지에서 또 ESL 클래스를 또 하고 하여튼 그 영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글쎄 저는 한국에서 이제 다 잘해갖고 왔으니까 뭐 의뢰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죠. 한국 그 여자들이 뭐 결혼하면은 다 뭐 남편하고 하고 애들 키우고 뭐 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걔네들도 결혼했어도 걔네들은 직장은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하고 직장을 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미국 생활이 힘들다는 거, 내가 그 사는 인생이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한국에 나가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을 한 건 우리 작은 애가 나서 1년까지는 풀타임 했어요. 그 다음엔 도저히 풀타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첫째 나서 이제 제가 낮일을 못하고 밤일을 바꿨어요. 밤일을 하고 물론 가끔 그 할머니가 이제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매일 못 오시니까 그런 날은 제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애를 보고 이제 밤에는 이제 남편이 애 재워놓고 이제 일 나가고 남편이 이제 깨면은 젖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둘째가 1년 돌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말 금토일 3일만 일을 했어요. 밤일을. 주말에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금토일을 3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래 베네핏을 받으니까 일주일에 3일은 꼭 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금토일 이제 일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못해서 애들이 학교 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애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언제 하여튼 한 7, 8년 정도 일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두 애들 애프터스쿨 뭐 애들 데려다니고 너무 할 수가 없어갖고
그때는 또 내가 그 파타임 안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남편이 그 직장에서 가족 인슈런스를 해줬어요. 인슈런스 때문에 제가 풀타임을 해야 되는 게 남편 직장에 남편만 헬스 인슈런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하고 저는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가족도 해준다. 그래갖고 제가 아마 그때 그만뒀던 것 같아요. 우리 때 온 분들은 또 그 집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애들 때문에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나는 병원 일이니까 밤일 있지만 그분들은 다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을 여기서는 미국 법에는 애 14살, 13살 이하 집에 혼자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보고 가사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해줬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오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밤일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경제적으로 또 남편이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자기가 파타임으로 해서 자기 등록금은 벌지만 가정 그거 살림은 못 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살았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한국에 나가서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또 한국도 못 나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내 우리가 살 때까지는 그 일리노이 메소니 거기서 쭉 다녔고 거기서 이제 뭐 처음에는 애들 없을 때는 이제 낮번을 했고 애들 생긴 다음에 이제 밤번으로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옮기니까 노스불인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없어갖고 조금 아마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제가 그 하일랜드 파크에 이제 거기서 밤일을 또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밤일을 파타임으로 금토일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파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둘째가 이제 하이스쿨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밤일을 했어요. 왜냐면 라이드 애들 주고 그래야 되니까 다른 시프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애가 96년에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97년부터는 이제 같은 병원에서 하는 그 홈헬스라는 거, 가정으로 가는 거. 제가 그 아침에 병원에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뭐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은 괜찮지만 겨울은 너무 힘들고 그때는 또 눈도 많이 왔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애들 없으니까 이제 다른 디파트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게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는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니까 9시부터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게 홈헬스 서비스가 돈이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돈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병원도 그 정부에 돌아가는 거를 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는 이제 하스피스가 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멤버들을 하스피스로 또 보내갖고 그 하스피스, 그러니까 제가 은퇴 전까지는 하스피스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한국 나간다고 했으니까 다 한국말을 썼어요. 한국말을 다 쓰고 한국말 이제 그 베이비시터 할머니도 한국 할머니, 한국말만 하는 할머니가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우리 큰애가 이제 만 3살이 돼갖고 그 동네에 있는 그 파크 디스트릭에 사는 널서리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뭐 2번씩 나간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보냈죠. 애들 서로 만나서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사회생활 뭐 학교 가면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보냈는데 하루는 우리 그 집 앞으로 얘가 막 애들 그 지네 클래스 애들하고 이제 지나가면서 타고 오더니 우리 집 앞에 와서 딱 하고 쓰더니 This is my house 하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하는 거 그걸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영어를 한다는 거 하고 나도 집이 있다는 거를 애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오래됐는데도 걔가 처음에 영어 들은 거를 생각이 나는 거야. 잊어먹지 않고. 얘가 이제 우리 큰애가 킨더가든을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영어를 그때까지는 영어를 안 했잖아요. 한국말로 다 했으니까. 그런데 걔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한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킨더가든 때 그 영어 알파벳부터 북을 사다 놓고 가르쳤어요. 애를 A부터 A, 애플 뭐 이런 거를 가르쳐서 그 킨더가든에 내가 그 알파벳을 다 가르친 거예요. 말을 하게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다 한국말 하지.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글을 알기 전에 말로다가 먼저 배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했죠. 그때 생각에는 알파벳을 알아야 말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 책을 사다 가르쳤어요. 킨더가든에. 그게 1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얘가 킨더가든 끝나고 났는데 선생이 이제 그 엔드 오브 이어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갔더니 얘를 2학년으로 올려보낸대요. 나 그 1학년은 왜 안 보내느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글을 다 읽기 때문에 1학년에 가서 배울 게 없대요. 그래갖고 걔가 킨더가든에서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그렇게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그렇게 2번 할 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일을 하자. 하나. 그러면은 걔네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말로 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쉬우냐. 내가 영어를 배워서 걔들하고 영어를 하는 게 편하냐. 그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미국에 살 거면 내가 영어를 배워서 애들하고 영어를 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한국말을 하려면은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한 말을 2번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상황, 그때 저기에서는 힘들더라고요. 2번 말하는 게.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물론 영어로 하죠. 걔네들이 영어로 했으니까요. 예, 집에 있을 때도. 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애들한테 한국말 정도는 아주 어려운 말은 아니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거는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본인이 더 배우려고 그러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애들을 다 한국 학교 다 보내고 했는데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까지는 다 한국 학교를 매주 토요일 날 다 다녔는데요. 애들 둘 중에 하나는 한국말을 별로 관심 없어 하고 하나는 관심 있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애가 한국말을 조금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학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신학을 해서 거기가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처음 학기는 그러니까 대학의 4학년 사회학 코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그래서 마스터가 우리 둘째 딸이 78년생인데 78년에 PhD가 끝난 거예요.
PhD 그 과정이 이제 그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는데 그냥 87년에 학위를 받을 때까지 거의 9년 만에 학위를 받은 거예요. 네. 그 처음에 72년에 왔을 때 본 그때 한국일보에 있었고 이 사람이 한국일보에서 90년까지 있었어요. 있다가 90년에서 92년까지는 그때 41 케이블 TV가 나왔을 때 그 백원재 사장이 그때 했을 때인데 거기에 와서 하라고 그 사장인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장인 하라는 거는 몰랐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사장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기자로서 편집하러 일하는 거하고 사장이면은 모든 그 돌아가는 경비를 다 그걸 네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기자지 그렇게 비즈니스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못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2년뿐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혜 씨라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때 일리노이 노동국장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휴먼 라이트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공이 또 사회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갖고 그때 옮긴 거예요. 92년인가. 네, 일리노이 주정부로 갔죠. 네, 네. 이 사람이 그 이디오페릭 풀모나리 파이브로시스라는 그 진단을 2015년에 기침을 많이 해갖고 이제 그 다 검사를 해서 그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병이 이디오패틱이 들어가는 건 언노운이라서예요. 그 자기들 메디컬 필드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7년까지는 그 처음에 받은 진단에서 별 진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 말부터 하여튼 조금 진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하여튼 4월 달에 2018년 4월 달에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한 3주 사이에 확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6주 병원에 입원했고 6주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병명 자체도 그 뭐 의사들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 치료 방법은 그 폐에 그 이식하는 것뿐이 없대요. 근데 뭐 자기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폐 이식을 하겠느냐. 젊으면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7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렇게 갖고 갔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은퇴한 후에 2006년 12월 말로 은퇴를 했거든요. 저는 2011년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5년 이제 2007, 8, 9, 10, 11, 5년이죠. 5년 동안에 저도 집에 없고 그러니까 글을 그때 많이 쓴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써놓고 항상 내가 들어오면 글 쓰고 앉았었으니까 그 조그만 랩탑에다가 맨날 이거 쓰고 앉았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뭐 쓰고 있는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인가 그때쯤에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칼럼집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신문사에서 글을 쓰면은 항상 저를 갖다 줘요. 신문을 갖고 들어와. 저는 신문을 안 봤죠. 남편이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꼭 칼럼 쓴 날은 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칼럼을 다 오려서 이렇게 스크랩북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이거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놓은 걸 이 사람이 언젠가는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붙여놓고 다 모으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자기도 책을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책을 내야 되는 그 방법을 그때만 해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내고 싶어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그걸 갖고 이제 그 올리원 프린터를 간 거예요. 이걸로 책을 낼 수 있느냐. 타이핑을 다 안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그냥 그거 자체를 스캔을 한대요. 그래갖고는 그 첫 번에 그 칼럼집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3권 나온 그 사회학 책은, 제가 이제 그때 그 글을 저를 위해서 쓴 글은 아니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건 알죠. 그걸 알아서 그때 그 첫 번째 책 나올 때 같이 제가 이제 파타임으로 2 사람을 하여를 해서 그 원고 정리를 다 했어요. 한 사람 이제 그 젊은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다 그 체크하고, 또 한 분은 오셔갖고 주말에 오셔서 그 타이핑 할 거 있으면 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3권의 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에 나온 책은 이제 자기가 그 글에 다 종교 사회학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은 타이틀을 하기가 쉬웠죠. 그것만 줄여서 종교 사회학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번의 협동과 갈등의 사회학은 너무 그 파일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글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파일을 다 넣고 그대로 다 쓴 거예요. 갈등과 협동의 사회학. 나머지 글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글들을 다 여기 2 권에서 남은 글, 그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주동환 박사라고 그날 뉴욕에서 오신 그분이 사약하신 분이라서 그분한테 파일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갖고 이렇게 이게 남은 글인데 이걸 어떻게 책을 엮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행동사회학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엮으라. 그래서 그 3 번째 책이 행동사회학이 나온 거였어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다 애들, 남편 그것만 치닥거리 하다 말았는데 근데 제가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거의 79세가 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18년에 이제 남편 간 뒤에 한국을 나갔거든. 2018년, 19년 나가서 한국으로 갈까 해서 이제 가봤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못 살겠어요. 이게 너무 제가 너무 미국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19년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2019년에 결정을 하고, 그때만 해 우리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또 그렇게 나갔고, 근데 이제 23년에 이제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코비드 있고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우선 애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형제들이 있지만 한국도 많이 변해갖고 옛날 내가 떠났을 때 한국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애들이 더 가깝지 형제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거는 미국에 사는 걸로 결정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여기 없지만 내가 애들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독립해서 그냥 다닐 때는 여기 친구들이 많고 여기 살던 데니까 시카고가 사실은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고 싶지 않고, 그러나 언젠가는 애들 있는 데로 가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애들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기다려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직도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픽처 앨범 한인사의 옛날 사진들 그거 할
그 책 하나를 지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또 백년사의 하나인 그 사진 앨범을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은 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는 저는 몰라요. 그때 가서 이제 저기 해야 되겠죠. 네.